행복을 익히는 밥솥. 박나윤. 소풍날 아침에는 항상 눈이 일찍 떠지기 마련이다. 칙칙 바쁘게 김을 뿜어내는 고소한 소리가 항상 나를 깨우곤 했다. 잘 떠지지도 않는 눈을 겨우 떠 방문 밖을 나서면 고소한 김밥 향기와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계시는 어머니, 그리고 그것을 날름날름 주워 먹는 동생과 마주한다. 니 벌써 일어났나? 괜히 동생이 얄미워 한번 째려보며 터벅터벅 걸어가 식탁에 앉으면 밥솥에서 내뿜는 뜨거운 김에 숨이 턱턱 막혔다. 식탁 한 구석에 한가득 쌓여있는 알록달록 김밥 재료에 자꾸만 웃음이 나왔다. 햄, 달걀, 단무지, 그리고 시금치가 꼭 무지개같이 알록달록 잘 어울렸다. 그 와중에는 밥솥이 자꾸만 자신을 알아달라는 듯 칙칙 거렸다. 이런 밥솥 소리는 항상 소풍에 대한 나의 기대이자 설렘의 시작이었다. 소풍날 아침의 밥솥 소리는 언제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곤 했다. 이제 김밥의 구성원이 될 맛있는 밥이 준비가 되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나의 소풍날 시작을 알리는 상쾌하고 기쁜 소리이기 때문에, 소풍날 아침 희미하게 들리는 밥솥 소리는 아무리 전날에 피곤했었다 해도 나의 두 눈을 번쩍 뜨이게 했다. 그런 밥솥과 어머니의 정성 덕에 친구들과 김밥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소풍날을 보낼 수 있었다. 살면서 이만치 밥솥을 주의 깊게 바라본 적은 처음이다. 동그랗고 통통한 몸에 꽤 가벼운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 몸체와 단단한 쇠로 되어 있는 내부 솥, 그리고 여러 개의 암호로 적혀 있는 것만 같은 알 수 없는 버튼들. 띡띡띡 아무거나 눌러보자 곧이어 들리는 낭낭한 여자의 목소리. 취사를 시작합니다. 소리에 깜짝 놀라 뒤로 발라당 넘어졌다.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밥솥을 보며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밥솥은 무엇이지? 맛있는 밥을 만들어주는 존재. 나에게 식사라는 행복을 주는 존재. 밥을 짓는 사람의 사랑과 정성을 익혀주는 존재. 이 모든 존재가 더해져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밥솥의 정의가 된다. 밥솥은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주는 애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밥솥이 또 밥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식혜를 먹고 싶다 하면 어머니는 밥솥에 식혜를 끓여 식혀주신다. 식혜를 만드는 과정 또한 쉽지만은 않다. 물과 엿기름 가루, 밥알 등 식혜의 주재료들을 넣고 전기밥솥에 보온 상태로 하룻밤을 발효시킨다. 밥솥이 하룻밤 동안 따뜻하게 품어 만든 식혜는 단연 내가 먹어왔던 식혜들 중 가장 맛있었다. 마트에 파는 깡통에 담겨있는 식혜보다 어머니께서 밥솥에 직접 끓여주신 식혜가 훨씬 더 달았다. 커다란 대접에 한가득 담긴 시원한 식혜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던지. 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고 또 식혜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식혜를 끓이느라 열심히 일하는 밥솥을 볼 때면 흐뭇한 마음도 들었다. 식혜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리며 한밤만 자면 식혜 먹을 수 있어요? 빨리 한밤 자고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며 밥솥 앞에 쪼그려 앉아 하염없이 바라보던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를 때면 웃음이 쿡쿡 나왔다.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밥솥을 통해 나를 아껴주셨다. 회사에 일하러 다니시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아버지는 만드실 줄 아는 음식이 라면밖에 없으셨다. 그래서 가끔 어머니가 외출하시고 혼자 계실 때면 떡라면, 만두라면, 치즈라면 등 다양한 라면 요리를 창조해 드시던 아버지였다. 하지만 어머니가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인해 긴 시간 집을 비우셨을 때 아버지는 나와 동생에게 라면만 먹일 수는 없으셨는지 손발을 걷고 나서 밥솥에 밥을 해주셨다. 밥솥의 사용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아버지는 밥솥을 이리저리 들여다보고 만져도 보며 덜그럭덜그럭 씩씩 밥을 하시는 과정이 아주 요란했다. 밥물의 양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진밥을 호호 불어먹으면서 부족한 솜씨지만 나를 위해 이렇게 해주셨다는 생각에 아빠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하면 아버지는 기분 좋게 웃으셨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기회가 되면 우리에게 직접 밥을 해주시려고 노력하셨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을 수 있는 토요일 저녁만큼은 아버지께서 직접 밥을 하려고 하셨다. 덕분에 토요일 저녁에는 우리의 웃음소리와 밥솥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밥솥에 담겨있는 마음은 꼭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서만 전해져 오는 것은 아니다. 어릴 적에 곱슬머리를 펴는 파마를 하러 미용실에 갔었을 때 얻어먹었던 밥에도 그런 기억이 있다. 나와 어머니는 아주 곱슬머리여서 긴 시간 파마를 하려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생전 처음 보는 곳에 앉아 낯선 손길을 받으려니 몹시 힘들고 고되었다. 꼬르륵. 하필 이때 배가 너무 고팠다. 긴 시간 미용실에 있다 보니 밥대를 놓친 것이었다. 옆에 앉으신 어머니를 돌아봤지만 어머니는 머리 손질이 한창이신 것 같았다. 고약한 파마약 냄새 사이로 저쪽 직원 휴게실에서 고소한 밥 냄새가 풍겨왔다. 그로 인해 내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 했다. 그때 내 머리를 열심히 만져주시던 미용사 선생님께서 나에게 너 배고프지? 같이 밥 먹을래? 라며 식사를 같이 할 것을 권유하셨다. 어머니를 쳐다보자 어머니는 그렇게 해도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머리가 풀어지지 않게 조심하며 후다닥 달려가 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치웠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며 미용사 선생님께서는 내가 귀엽기라도 한 듯 다정하게 웃으셨다. 그때 그 주방의 고소한 밥 냄새와 치익거리는 밥솥 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 생각만 하면 혀 밑에서 슬슬 침이 고인다. 낯선 손님인 나에게 같이 식사하길 배려해 주셨던 미용사 선생님의 인정스러움이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하다. 밥솥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다. 바로 뜨거운 김. 어릴 적 밥솥에서 새하얀 구름이 나온다며 신기해했지만 지금은 집안을 습하고 뿌옇게 만들어주는 기분 나쁜 존재로 변해버렸다. 학교 급식실만 해도 그렇다. 급식실과 조리실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 점심을 먹으려 내려오면 안경이 뿌얘진다. 급식실 바로 앞 거울은 항상 김이 하얗게 서려 있었다. 애태퇴 손을 휘휘 저어가며 급식실에 도착하니 땀을 뻘뻘 흘리며 배식하고 계시는 조리사 선생님들이 눈에 보인다. 괜히 뭉클해져 밥을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연신 외쳤다. 식판에 담긴 음식들이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밥에서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났다. 잠깐 앞이 보이지 않았다. 안경에 김이 서린 것이었다. 점심시간 잠깐 내려와 급식을 먹는 나도 이렇게 덥고 습한데 위생을 위해 온몸을 무장한 조리사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해보니 또한 밥솥에는 학생들이 맛있게 점심을 먹기를 바라는 조리사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의 바람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되었다. 급식을 맛있게 그리고 깨끗하게 먹는 것이 그분들께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 나는 항상 잔반 없이 식판을 깨끗하게 비웠다. 나는 또한 밥솥을 통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도 보았다. 늦은 오후
숙제를 하다 깜빡 잠이 들었나 보다. 주방에서 달그락달그락 저녁밥을 하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다. 깜깜한 창밖을 등 뒤로 달달한 냄새에 단단히 홀린 듯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으로 와보니 호박죽 냄새가 은근하게 풍겨왔다. 어머니께서 커다란 밥솥에 노란 호박죽을 한가득 만들고 계신 것이었다. 혹시나 죽이 타거나 넘칠까봐 어머니는 기다란 나무 주걱으로 젓고 또 저으셨다. 방금 완성된 따끈따끈한 노란 호박죽이 죽통으로 담겨졌다. 그 죽통은 깨끗한 보자기에 소중히 담겨 편찮으신 할머니께 전달되었다. 어머니의 눈 안엔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편찮으셔서 식사를 제대로 하시지 못하는 할머니께서 이 호박죽을 드시고 빨리 기운을 내시길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도 또한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곧 호박죽을 맛있게 드시는 할머니를 보며 걱정되는 마음이 전보다 수그러졌다. 밥솥에 정성스레 지은 밥을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다른 이에게 주는 것. 그 모습들을 보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누군가에게 밥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생각보다 아름다운 일이었다. 밥솥을 통해 친척들의 따뜻한 정과 사랑도 느낄 수 있다. 어릴 때 오랜만에 친척집을 방문하거나 또는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면 꼭 나에게 밥은 먹었니? 라고 물어보셨다. 도대체 무슨 이유지? 식사 시간도 아닌데 왜 자꾸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지 어릴 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자라면서 나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안녕 반가워보다 훨씬 친근하고 정감 있게 느껴지는 인사. 밥 먹었니? 나는 이 인사를 참 좋아한다. 그 인사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안부 인사가 아닐까? 밥솥에는 꼭 더없이 행복했던 기억만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동전의 양면성처럼 꽤 좋지만은 않았던 기억들도 있기 마련이다. 그중 워낙에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다. 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던 아주 어릴 때, 그날도 여느 날처럼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고 치익치익거리며 밥솥에는 밥이 되어가고 있었다. 밥이 완성되자 나도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저도 밥 퍼볼래요. 그저 어릴 적의 호기심으로 내가 밥을 푸겠다며 나선 적이 있었다. 모두들 바삐 저녁 준비를 하는데 나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나도 무엇이라도 해보고 싶었다.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밥을 푸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밥솥을 여니 하얀 김이 모락모락 새어나왔다. 순식간에 입안으로 침이 한가득 고였다. 캑캑거리며 짧은 팔로 휘적휘적 밥을 푸다 결국 뜨거운 밥솥에 팔을 대고 말았다. 몇 초 뒤 다가오는 따가운 고통에 눈물이 찔끔 났다. 곧바로 어머니께서 달려오셔서 나의 팔을 찬찬히 살펴보셨다. 내 팔은 대인 자국대로 빨갛게 되어 있었다. 결국 그 자리에는 물집이 생겨버렸다. 얼마나 아팠던지 아직도 따끔따끔한 것 같다. 밥솥은 예로부터 식구들의 건강을 의미하고 집안의 풍요를 기원하는 중요한 물건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이사를 할 때는 밥솥에 깨끗한 쌀을 담아 소중하게 옮기고 새로 이사한 집에서 그 밥솥으로 밥을 해먹으면 좋다고 한다. 사람들이 밥솥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만큼 밥솥이 우리 삶의 행복함과 풍요로운 마음, 그리고 따뜻한 정을 주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밥솥은 밥을 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고 아픈 사람에게는
빠른 쾌유를 바라는 마음이 되어 전달되고, 슬픈 사람에겐 따뜻한 위로가 되어 전달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고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온 손님을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안을 따스히 한다. 그리고 그 불로 가마솥에 밥을 지어 따뜻한 밥 한 끼 정성스레 대접하는 것을 곧 미덕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가짓수 몇 개 되지 않는 소박한 밥상에 갓 지은 따뜻한 밥 한 공기는 먹는 이의 마음 또한 따뜻하게 지펴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밥솥은 옛날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나에게 밥솥이란 내가 태어나 자라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나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 과정을 책임져준 소중한 것이었다. 항상 나의 일상생활과 가깝게 밥솥이 있었기에 주변 사람들의 정을 따뜻하게 느끼고 또 나눌 수 있었던 것 같다. 나에게 배부름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 밥솥. 내가 사랑받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 밥솥. 다른 이에게 따스한 밥 한 공기의 정을 나눌 수 있게 해주는 밥솥. 이런 것들이 모여 따뜻하고 행복한 나의 잊을 수 없는 유년기가 되었다. 앞으로 밥을 먹을 때 밥솥에 얽힌 행복했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정과 사랑, 밥솥에 담긴 자기의 행복하고 즐거웠던 한때를 생각하며 아주 잠시라도 웃음 짓길 바란다.